저는 고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주제는요, 제가 작업치료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실제로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 변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듦에 따라서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쇠퇴되어 가는데 이것과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기능을 잃어가는데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온 것처럼 실제로 노화라는 것은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체는 20대 이후부터 서서히 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나이나 그다음 속도의 차이인 거지 그다음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전부 다 노화의 과정 중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화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훨씬 내 삶 전체를 보고 통찰하는 생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들 사실 인지에 관련된 거, 기억에 관련된 가장 큰 질환이 치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치매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연세가 드실수록 훨씬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들 제일 많이 불안해 하시잖아요. 가장 나이 들어서 걸리기 싫은 질환이 치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일상에서 우리가 소소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스스로에 대한 자책, 그 다음에 나 옛날에 안 이랬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건데 여기 나오는 그 사우스로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차키를 어디 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왜 예전에 기억을 잘했는데 지금 왜 못할까 그런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손에 내가 차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건이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게 사실 큰 문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의 가치들을 실제로 예전에 나의 기능에 두고 지금 현재를 본다면 나 지금 훨씬 더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면 아니더라도 노화에 의해서. 그렇지만 지금 나중에 미래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기능은 훨씬 월등하고 숙련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기능들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보고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더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훨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히 기억을 비롯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지 기능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너무나 우리 인간은 대단한 게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보상하고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같이 생각해내고 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상 노화에서요. 제가 오늘은 일부러 변화가 없거나 더 좋아지는 인지 기능에 대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로 겪게 되는 게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안 좋아지는 거야. 내 기능이 쇠퇴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슬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행복이라는 부분도 잠깐 말씀드릴 건데 왜 이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 행복이라는 것이 즐거움하고 이꼴이 아닙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떠한 그 커다란 이벤트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없거나 더 좋아지거나 이런 인지 기능이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지능은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저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것들은 저하되지 않고, 하지만 좀 저하되는 것은 최근의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많이 느끼시죠? 사실 저도 깜빡깜빡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전략을 많이 씁니다. 뒤에 전략에서 나오듯이 아마 성도 여러분께서도
옛날만큼 내가 기억하지 못해 했을 때 적어 놓는다거나 알림 설정을 해 놓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실 겁니다. 또 노인이 되면 학습의 능력들이 속도가 저하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치매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실제 말기 치매인 경우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변화가 없는 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를 보고 의미를 예상하는 능력.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더 떨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경험에 의한 축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변화가 없거나 어떻게 보면 개인차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기억.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내가 몸이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기억들.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 장인들을 보면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자, 그러한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진하게 표시를 하는데요.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더 성찰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실행에 대해서 오류를 인지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학습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모니터링 하는 여러분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나이듦에 대해서 요즘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향상되는 기능입니다. 향상되는 기능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봐가는 걸 넘어서서 이거를 가지고 내 경험과 지식과 연결시키는 네트워크 작업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경험의 축적에서 일어난 기술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처리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책을 읽어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이 의미가 있는지 몰랐는데 최근에는 읽었더니 더 깊은 의미가 있구나. 그 얘기는 내가 살아온 삶과 경험과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실제 통찰하는 문장을 훨씬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노화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나이가 70대라고 모두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노화에 대해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라는 것은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기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걸 만졌더니 뜨거워, 차가워, 무거워, 뭐 이런 것들이 감각기억입니다. 지나가면서 우리 버스 타고 지나가면 여러 가지 글자들이 보이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는 시각기억입니다. 감각기억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감각기억을 전부 다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집중하는 것만 단기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최근의 연구들에서 이 단기기억, 작업기억에 대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치매에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단기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기억을 전체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단기기억이 있는데 이 단기기억에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장기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벼락치기로 해서 공부하는 것은 단기기억에 의해서 하는 거죠. 학창시절 해보시면 어때요? 하고 나면 시험 치고 나면 까맣게 잊어버리죠. 장기기억까지 못 넘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장기기억으로 넘어간 것은 우리 뇌 속에 통합되어 있다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그것들을 갖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가족들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장기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마다 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지각기억, 감각기억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옛날만큼 잘 보이지 않잖아요. 옛날만큼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균형 능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인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기체는 쓸수록 그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와 일상생활에 대해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속도도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차가 갑자기 멈출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보상 방법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기 기억입니다. 제가 아까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상 노화로 인해서 학습 속도는 느려지지만은 이것들이 기억을 보존하고 속도는 늦지만 시간만 잘 배려한다면 학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인해서 지금 영상 보이시듯이 수행 능력은 당연히 우리는 감소합니다. 단기 기억하는 거. 옛날에는 몇 번만 보면 기억했는데 지금은 10번을 봐야 돼. 그래서 단기 기억의 그 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또 기억의 용량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집중력도 예전보다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거, 내가 여기에서 당장 써야 될 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그래서 그러한 능력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훨씬 숙련되게 내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습관화에 의한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기억도 나이가 들어가면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단기 기억과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대체 전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단기 기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간에 기억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 내가 나를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주의력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잘 활용해서 내가 언제 주의력이 좋고 나의 주의력은 어느 정도인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페이스를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젊을 때처럼 막 밤새서 하고 무조건 하고 그러고 나면 어떠세요? 힘드시죠? 내 페이스를 내가 잘 알고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것은 단기 기억을 증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이것들이 병목 형상 때문에 실제로 더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 다음 소리 내면서 말씀하시면서 외우는 거.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해봤잖아요. 연습장에 구멍 날 정도로 막 쓰면서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소리 내면서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 이러한 전략들을 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촉박하게 하시면요, 이것들 때문에 실제로 더 기능이 저하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러려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자기의 일과를 잘 조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예상하고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준비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훨씬 기억력이 증진이 됩니다. 또한 기억을 하실 때 과거의 경험들을 활용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억들이 서로가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러면 훨씬 공고하게 기억이 자리를 잡습니다. 또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어인데요. 습관화입니다.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아침에 일어나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 습관화라는 게 실제로 우리 일상의 전체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영성훈련하고 그 다음 내가 일상을 살아나가고 생각하는 것도 습관화의 전략에 의해서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을 하실 때 공들여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면서 머릿속에는 아유 우리 자식이 뭐 어떻나 이런 생각하다 보면 절대로 기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들여서 거기에서만 집중해서 하셔야 되고 또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적극적으로 들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내 기억을 불러내서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장기 기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기 기억도
당연하게 노화가 일어나면서 저하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화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일상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기억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암묵기억이라고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 몸에 이미 습득되어 있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수를 하고 화장실을 가고 해서 세수를 할 때 위로 5번, 아래로 5번 씻어야지,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암묵기억입니다. 일상생활은 이러한 암묵기억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억을 잘 보존하려면 어떤 이벤트적인 기억들을 암묵기억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장기기억의 전략들을 한번 보시면요. 학교 다닐 때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외웠는데 이게 전략이었네?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리듬을 타고 외우는 겁니다. 우리 기억, 니은 어릴 때 외운 거 기억나세요? 그냥 기억, 니은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리듬을 주고 외웠을 때 예전에 보면 하늘, 천, 따지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렇게 리듬을 주고 외울 때 훨씬 잘 기억이 됩니다. 또한 기억을 할 때는 내 머릿속으로 반드시 심상 이미지가 필요하고요. 또 보면서 하는 게 훨씬 기억이 잘 됩니다. 또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하시는 거 있죠? 무조건 적으셔야 됩니다. 근데 연구에 의하면요. 휴대폰에 알림을 해서 거기에 적는 것보다 실제로 글로 적어서 이러한 일정들을 기억하는 분들의 기능이 훨씬 좋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으시고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러한 작업들로 더 많은 기억력의 향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90%가 당연히 기억이 손상이 옵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저희 엄마도요.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근데 가족들 생일이나 이런 건 저보다 더 잘 기억하세요. 그거는 습관처럼 하신다는 거죠. 1년에 달력을 딱 가져오면 그때부터 먼저 표시를 하고 계속 그걸 보시고 매일매일 달력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보시면은 저거 난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정말 포함이 많이 되는구나. 제가 학생들 이름도요. 저희가 학생들이 거의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의 200명 되는 학생들을 외울만 하면 애들이 또 나가고 또 들어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서 자꾸 섞어서 외우거나 분명히 얘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딴 이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 나이 들었나 봐,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모두가 그렇다면 위안이 되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워싱턴 대학에서 의대에서 치매에 대한 선별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분들한테 문제가 있을 때 평가를 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더라 하고 내놓은 자료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경제 상황이 나쁜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집안이 경제가 안 좋든 안 좋든 나는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세상살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하던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어지고 같은 질문이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거나 아니면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갑자기 잊어버리거나 그런 것들. 근데 한 번씩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들어갈 때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한 번씩, 자주는 아닌데 1년에 한 2-3번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족들은 전화합니다. 번호 뭔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을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올해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이 생각과 기억에 지금 보시면 지속적인 문제입니다. 한 번씩이 아닙니다.
그럴 때 2개 이상 문제가 있을 때는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나이 등과 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 인지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인지라는 것, 기억이라는 것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인체가 노화가 생기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전략, 그 다음 더 좋아지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복이라는 게 즐거움이 가득 찬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엄청 피곤할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괴로움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없으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요즘 소확행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많은 행복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2분의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요, 85세 정신과 의사인 이근우 선생님이십니다. 50년간 15만 명의 그 정신적인 그 기능들을 지지해주는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실 저는 이만큼 살아보지 않아 잘 모르는데, 살아보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건 상당히 제가 미래를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인생이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많더라.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생각들이 들더라. 하지만 우리가 사소한 즐거움을 잃지 않으면 인생은 무너지지 않더라는 얘기들을 하고 다니시고 강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년들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냐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많이 들어줘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은 작은 기쁨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인생 전체를 돌아봤을 때 내 삶의 즐거움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분은 아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셔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100년을 사셨고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몸이 너무 약하셔서 중학교 때 계속 죽는다고 얘기를 했대요. 중학교 때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답니다. 살려달라고. 예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00년을 사셨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면 그게 내가 더 행복해지고 삶의 의미가 되더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간다는 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제로 같이 나간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는 마스크를 내가 감기가 들어서 쓰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나도 나지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질환에 감염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쓰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또 지금 더 위생관리를 철저하는 게 나 말고 내 가족이, 또 우리 지역사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많이 조심하시고 식당에 너무 가고 싶은데 안 가시고 가족에서 해 드시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에 대한 가치로. 자, 젊었을 때는 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즐겁게 사는 게 목표였다. 그 다음에 장년기가 되면 내가 성공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열매들을 사회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열매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나눠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열매를 맺어서 이 사회에 나눠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싱가포르 연구진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사망률이 낮다는 연구를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했더니 실제 그렇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 사망률이 낮다는 것은 건강하게 사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건강하세요. 여기에서 앞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우리가 자잘한 기쁨들이 가득한 나의 삶, 예수님께서 주신 참 평화가 우리 나의 등과 이 여정에 모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